예, 계속 문제를 볼게요. 자, 파장이 500나노미터인 단색광은 틈 간격 2mm인 이중슬을 통과한 후 2m 떨어진 스크린상에서 간선 무늬를 만들었다. 세 번째 밝은 무늬는 중앙 극대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 생기는가? 맨날 밝은 무늬 간격인데 이번에는 세 번째 밝은 무늬. 좀 짜증나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이게 뭔 소린가? 가운데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쭉 나가죠. 가운데에서 가장 밝은 가운데 첫 번째 밝은 무늬까지 간격 델타 y가 d분의 L람다였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가운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까지. 요걸 문제에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계속 구하는 것은 델타 y를 구했어요. 근데 세 번째 밝은 무늬니까 답은 3델타 y라고 해주시면 되겠네. 3델타 y가 답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야매 대魔왕들이죠. 어차피 문제를 풀 때 보기를 보니까 다 숫자가 다르잖아, 이렇게. 1, 1.5, 2, 2.5, 3. 그럼 뭐 하던 대로 해야지 뭐. 자, 일단 델타 y를 구하고 우리는 답이 3델타 y라고 생각을 먼저 했죠. 세 번째 밝은 문이니까. 근데 델타 y를 어떻게 구하나 보세요. d분의 1람다. d는 틈 사이 간격. l은 스크린까지 거리. 람다는 파장. 그냥 싹 빼고 숫자만 적은 거예요. 숫자만 귀찮으니까. 어쨌든 대충 답만 달면 되지 뭐. 자, 이렇게 5가 되었죠. 그럼 3델타 y니까 3배니까 15가 됐죠. 그래서 답은 1.5인 네가 답이다. 15든 1.5든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답을 다는 게 아름다워요. 순식간에 이제 찍는 방법이고, 그래도 우리는 이제 원칙대로 또 한번 연습을 할게요. 델타 y는 d 틈 사이 간격이 2mm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L이 2m 곱하기 파장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나누니까 9승이죠. 이걸 계산해라. 하지 뭐. 해야지 뭐 어떡해. 죽어.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9승이니까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그럼 이것은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500. 500이 얼마인가요?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근데 이거 다 미리로 나왔죠. 미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해야죠. 그러면 500은 0.5 곱하기 10의 세제곱. 맞나요? 1000의 반.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면 요 거듭제곱 계산을 해주시면 너하고 너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죠. 마이너스 3승. 그래서 너는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니까 너는 뭐가 돼요? 0.5 미리가 되겠지. 미리. 0.5.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0.5의 3배니까 0.5 3배니까 1.5가 답이 되겠죠.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해봤어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보기를 쫙 살펴보니 첫 번째 방법에서
보기를 쫙 살펴보니 다 숫자가 달라. 그래서 델타 y를 계산할 때도 d, e, l, e 파장도 그냥 5 이렇게만 적었죠? 그래서 5 그냥 숫자만. 그래서 그거의 3배니까 1.5를 답으로 선택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나쁜 게 아니라 내용을 아니까 이렇게 이해해드리고, 두 번째는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단위까지 맞춰봤죠. 그 방법도 아름다운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D도 있고 L도 있고 파장 람다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귀찮지만 한번 해결을 해봤어요. 잘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19번인데 아이고 우리 어떻게 하나 이거 9번 또 몇 번? 9번과 몇 번이에요? 9번은 몇 번이죠? 오부제가 이렇게 어려워. 1, 2, 3, 4, 5, 6, 7, 8, 9 4번 9번. 학번이 끝자리가 4번과 9번인 친구들은요, 요 문제를 적고 풀이 과정을 적고 답도 적고. 아이고 힘들어. 운이야 운. 어쩔 수가 없어. 좀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죠. 19번 9번 문제 이거는. 좋아, 그럼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이번에 봐요. 0의 이중 슬릿 간섭 실험에서 슬릿 간격이 0.3mm. 이게 뭐예요? 슬릿 간격이니까 D죠. D가 0.3mm. 슬릿으로부터 스크린까지 거리가 3m. 이것은 L이 3m. 자, D하고 L 나왔어요. 그 다음에 중앙의 가장 밝은 부분으로부터 두 번째 밝은 부분까지 거리가 6mm. 비슷한 파장 물어봤어요. 이럴 수가. 왜냐면 내가 왜 기분이 안 좋냐? 또 뭐라고 나왔어요? 한가운데로부터 밝고 어둡고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두 번째 밝은 무늬, 첫 번째 밝은 무늬, 두 번째 밝은 무늬까지 거리가 6mm. 이것이 6mm. 그러면 넌 얼마요? 이만큼은 3mm. 뭐가 3mm라는 거요? 델타 y는 얼마야 이제? 3mm구만. 델타 y가 3mm죠. 문제를 나름 한번 꼬아본 거죠. 자, 델타 y는 d분의 l 람다를 알고 있어요. 델타 y는 d분의 l 람다, 델타 y가 3mm. 아주 치사하게 요 거리를 6을 주고 3mm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봅니다. 조금 정리를 해봅니다. 델타 y는 d분의 l 람다 있죠. 자, 이번에도 약간 야매로 풀어봐요. 야매. 왜냐면 보기를 보니까 다 숫자가 다르죠? 아름답죠? 숫자가 달라. 그래서 델타 y는 d분의 l 람다를 쓸 거예요. 근데 델타 y가 얼마였어요? 지금 보니까 3이죠. 3mm죠. 그러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3은 이렇게. 이거 그냥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냥 해보고 두 번째는 그냥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d분의 l 람다. d가 얼마요? 슬릿 사이의 간격이 0.3mm니까 3. l이 얼마요? 스크린까지 거리가 3. 그 다음에 람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슬릿 간격이 0.3mm, 스크린까지 거리가 3m. 두 번째, 밝은 두 번째 6mm니까 델타 y는 3이죠. 자, 그럼 얼마가 나왔어 이게? 3이죠. 누가 답 같아요? 3 있나요 혹시? 3 찾아볼까? 이거밖에 없죠? 엄마 왜 이쪽으로 갔을까? 이거밖에 없죠. 이거. 그래서 요쯤이 답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연습이니까 한번 제대로 해봅니다. 두 번째 밝은 무늬 가운데 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밝은 무늬가 6이니까 델타 Y는 3mm. 그러면 델타 Y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D. 슬릿 간격이 0.3mm. 0.3 곱하기 10의 미리 마이너스 3승 L 3m 곱하기 파장.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요게 문제, 요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요 파장 값이 얼마인가를 구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너를 약분하면 0.1이고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마이너스 4승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게 파장이 되겠죠? 이것은 3 곱하기 10의 4, 5, 6, 7 마이너스 7승이 되겠죠. 마이너스 7승미터. 자,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미터.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미터는 색깔을 바꿔서 좀 진하게. 왜냐면 난으로 바꿔야 되니까 10의 몇 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얼마에 그러면 제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다시피 마이너스 7 나와야 되니까 2하고 마이너스 9 더하면 마이너스 7 그러면 계산이 됐죠. 이제 여기서 3 곱하기 10의 제곱은 300 그 다음에 너가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9는 나노. 그래서 이렇게 300 나노미터가 답이 되겠네. 300 나노미터. 잘 해결이 되겠죠? 0번, 5번, 학번 0번, 5번은 20번 요 문제를 적고 다 연필로 적고 노트에 적고 풀고 답도 달고 그렇게 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 꽤나 귀찮아 보이는 문제 하나 했습니다. 20번 문제. 자, 다음에 봅니다. 21번 문제. 0.5mm 간격의 이중슬릿에 파장이 500나노미터인 단색광이 입사됩니다. 자, 스크린에 나타난 무늬 간격이 1.0mm가 되도록 하면 스크린을 슬릿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뜨릴까? 이런 문제예요. 그렇군. 자, 여기서 이게 D가 0.5mm죠. 그 다음에 파장이 500나노미터죠. 그 다음에 이게 무늬 간격 델타 Y죠. 그러면서 스크린을 슬릿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뜨려? L이 얼마요? 라고 물어봤어요. L이 얼마요? 지금 델타 Y는 D분의 L람다잖아. 이렇게 D분의 L람다인데 델타 Y가 얼마요? 1.0mm. 파장이 얼마요? 500나노미터. D가 얼마요? 0.5mm. 그러면 뭘 원한다? 원하는 게 뭐요? L이 얼마요? 이걸 물어봤죠. 이게 얼마냐? 역시 우리는 하던 대로 그냥 적어서 대충 한번 해봅니다. 대충. 어쨌든 대충. 좀 얇게 이번 해볼게요. 대충. 자, 델타 Y는 D분의 L람다. 이렇게 나왔었죠? 색깔을 좀 바꿔서 해볼게요. 델타 Y는 D분의 L람다. 델타 Y는 D분의 L람다니까
그냥 한번 적어볼게요. 델타 y가 얼마냐면 이거 내가 적는 거 이거 야매 또 야매. 델타 y가 무늬 간격이 1이니까 1은 대충 적습니다. D 이중 슬립 0.5 스크린까지 거리 몰라 람다 5 됐나요? 그럼 L은 얼마가 나왔어요? 1 답은 이거겠네. 왜냐면 1, 2, 3, 4, 5니까 뭐 앞자리만 하나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대충 해봤어요. 자세히 해보기. 아유 5주차 문제풀이 어려울 수가 있어. 근데 앞에 내용을 잘 학습한 학생은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할 거예요. 한번 해봅니다. 스크린 무늬 간격이 1.0mm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D 0.5mm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L은 모르고 파장은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다. 요것을 계산해서 L 값을 구하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L은 1 곱하기 색깔 좀 진한 걸로 바꿀까요? 진한 걸로 다시 L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반대로 넘겨주면 그 다음에 얼마 나올까요? 이게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0.5 곱하기 분의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요것을 계산해라. 하지 뭐. 해봅시다. 귀찮스.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3승, 10의 6승. 10의 6승이고 0.5까지 하면 이게 10의 7승까지 들어갈 수 있죠. 10의 마이너스 7승. 마이너스 7승이고 요거 500하고 요거 하면 역시 마이너스 7승. 그럼 얼마밖에 안 나와요? 계산하면 진짜 1 나오네. 그래서 1m가 답이 됩니다. 아름답죠? 괜히 복잡해 보이지만 거듭제곱의 연산을 잘 해주시면 어차피 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1m가 답이 되겠다. 잘 정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 문제를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이 문제에서는 D를 줬고 파장을 줬고 그 다음에 델타 Y를 주고 나서 L이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되겠죠? 항상 보기가 이렇게 숫자가 다 다르면 그냥 하던 대로 쉽게 정리만 하시면 답이 바로 보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뭐 썩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요. 다음 가로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내용으로 짝지어진 것은 우리가 뭐 자주 연습했던 거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자유단 반사의 경우 반사파 이상은 투가파 이상은 자, 자유단이니까 끝이 잘 움직이죠. 끝이 잘 움직이니까 반사파 이상 투가파 이상 무조건 투가는 변해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다죠. 투가는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유단이니까 끝이 잘 움직이니까 굵은 줄 얇은 줄로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셔야죠. 반사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고정단은요. 고정단. 투과는 변해 안 변해요? 투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죠? 고정단. 그 다음에 반사는 고정단이니까 끝이 안 움직이니까 뒤집어져라. 뒤집어져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 되겠죠? 이거는 뭐 자주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뭐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봐요. 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꽤나 귀찮아요. 자, 굴절률이 N, 유리의 굴절률. 유리의 굴절률보다 작아요. 굴절률이 N인 물질. 그 유리가 만약에 1.5라고 하면 뭐 너는 1.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물질을 코팅한 안경 렌즈 반사광을 최소 뭐 이거 상쇄간섭이죠. 상쇄간섭 코팅막의 최소 두께 빛의 파장 람다다. 뭐 식을 이미 다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연습이니까 한번 해봅니다. 자, 지금 분위기상 뭐냐면 이거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유리가 있고 이게 유리 그 다음에 굴절률 N 뭐 1.3 어떤 막이 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이쪽은 공기가 되겠죠. 그래서 반사광을 최소화시키자.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빛이 오고 여기서 반사하는 놈 여기서 반사하는 놈 두 개가 만나는 거죠. 자, 유상비를 한번 볼까요? 자꾸 연습합니다. 아주 뭐 지겹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겹게 연습을 하자. 그래도 끝까지 할 거야. 투과하는 거 유상비는 없죠? 자, 첫 번째 여기서 첫 번째 면에서 공기막 이거 변해요 안 변해요? 뒤집어져야겠죠? 뒤집어져.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에서 막에서 유리 1.3, 1.5 얇은 굵은 줄, 더 굵은 줄이라고 했죠? 그래서 너도 뒤집어져. 그러면 얘는 동일 유상이죠. 동일 유상. 두 개 빛이 만나는데 동일 유상이에요. 자, 왔다 갔다. 여기 두께가 D라고 하면 최소값이죠? 왔다 갔다 ED. 경로차는 END. 그래서 뭐라고 할 거냐면 END. END. 이게 반파장의 짝수면 보강. 홀수배면 상쇄간섭이 나오겠죠. 자, END. 거리체가 반파장의 짝수배 보강. 홀수배 상쇄예요. 근데 여기서 상쇄간섭이니까 이 홀수배를 하기 위해서 1, 3, 5 이런 걸 대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최소 두께니까 D의 최소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END는 반파장의 1배다. D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END가 반파장의 1배다. 그러면 D는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4n분의 람다가 되겠죠. 답이 있나요? 4n분의 람다. 결과만 간단하게 암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군이가 계속해서 과정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여러 번 반복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끝자리 3번, 학번 3번, 8번 이 문제를 적고 풀이 과정을 적고 사진 찍어서 과제로 제출해 주세요. 자, 4번 문제를 볼게요, 이제. 자, 굴절률이 1.5인 비눗방울이 공기 중에 있다.
비눗방울의 파장이 630나노미터인 단색광을 비췄습니다. 투과광이 최대가 됐다. 아이고 많이 다 투과해라. 그러면 반사는 붙잡고 죽어라. 그런 거 아닌가요? 투과가 최대가 되려면 반사가 없어야죠. 그래서 상쇄간섭 조건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눗방울 두께가 될 수 있는 것, 있는 것, 있는 것. 뭐 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죠.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 자, 이제 말을 잘 이해했어요. 투과광이 최대가 되었다. 투과가 최대요. 그러면 상세요. 다 투과해버려. 그러면 반사하는 것이 서로 다 붙잡고 죽어주면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제 봅니다. 굴절률이 1.5인 비눗방울이 공기 중에 놓여있다. 1, 1.5, 1 이렇게 됐죠? 그럼 빛이 와서 첫 번째 면에서 반사해라. 두 번째 면에서 반사해라. 너네들이 만나서 어떤 걸 너네들이 상쇄간섭이 일어났을 때 이거의 두께가 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보기 중에서 하나씩 해보면 되겠죠? 자, 이제 첫 번째 면 계속 반복합니다. 자, 첫 번째 면에서 반사한 요놈.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에서 반사한 너네들이 도대체 어떤 조건으로 상쇄간섭을 일으키게 되겠냐를 한번 따져보자. 따져봅니다. 자, 유상변화 볼게요. 그냥 투과는 그대로죠? 자, 첫 번째 면에서 뒤집어질까 안 뒤집어질까? 1, 1.5, 1, 1.5 뒤집어졌으면 좋겠네. 자, 두 번째 1.1 안 뒤집어져. 그럼 너네들은 어떻게 만났어요? 반대 유상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반대 유상. 반대 유상이 만났어요. 여기까지 됐죠? 반대 유상. 그럼 왔다 갔다 END 경로차가 나왔죠? 반대 유상 조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반대 유상이니까 END 이게 반파장의 짝수배일 때 홀수배일 때 따졌죠. 짝수배 홀수배. 자, 두 개의 빛이 반대 유상으로 만났으니까 반대 유상이니까 거리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면 상쇄, 홀수배면 보강이 되는 거죠. 짝수배니까 0, 2, 4, 6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거리 차이가 END가 반파장의 0배하면 D가 0이 되죠. 그러니까 2배일 때 또는 4배일 때 또는 6배일 때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2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배로 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D는 이렇게 2n분의 람다가 되죠. D는 2n분의 람다는 2n 2 곱하기 1.5 파장이 630 3분의 630이니까 얼마에게? 이거 계산 단순해지죠? 3, 2, 6 3일은 3 210 있네. 210 하나 있죠? 4번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 다시 해볼게요. 이것만 이게 만약에 없다고 치면 없어 없으면 뭐라고 할까? 이제 거리에 왔다 갔다 END가 반파장의 2배가 아니라 4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색깔 느낌 안 좋아. 느낌 좋은 색깔로 바꿔. 그러면 D는 이렇게 EN이 넘어가면 2n분의 2니까 2n분의 2람다
2분의 n분의 랍다. 그러면 1.5분의 630 되겠죠? 1.5분의 630 그러면 410이 되겠죠. 410 보기에 없죠. 또 그것도 없으면 이번에 4 대신에 얼마라면 돼? 6으로 놓고 이제는 얼마요? 3으로 해주면 되겠죠. 6으로 놓고 이렇게 하면 약분되면 3으로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는 최소 두께 이렇게 내면 참 좋죠. 네, 사람 헷갈리라고 틀리라고 한번 또는 복잡하게 보라고 두께가 될 수 있는 것. 얘는 지금 최소 두께로 우리가 잡아본 거죠. 이렇게 해서 24번 문제 역시 이번은 4니까 4번, 9번 학번 끝자리인 사람들 학번 끝자리 4번, 9번 요게 과제입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이게 코팅이죠. 코팅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 해볼게요. 5주차의 마지막 문제, 아름다운 마지막 문제가 나왔어요. 굴절률이 1.498. 복잡해. 숫자 듣기만 좋아. 하지만 네가 국시에 나왔다면 믿어. 다 약분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계산기 써야 되니까. 굴절률, 안경렌즈 위에 굴절률 1.38인 불화마그네슘을 단층 코팅합니다. 552나노미터 빛의 반사광선을 반사광선 최소화 상세 간섭이 되겠죠. 최소화하기 위한 마개의 두께가 될 수 없는 것은 또 마개 없는 것으로 나왔네. 없는 거 어떤 규칙이 나오겠죠. 그냥 우리는 한번 해봅니다. 조건대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안경 렌즈가 있는데 얘는 1.498 안경 렌즈. 그 다음에 불화마그네슘 1.38 그 다음에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반사입니다. 첫 번째 면에서 반사, 두 번째 면에서 반사. 자, 위상 먼저. 이제 아주 지겹게 하니까 좀 느낌이 오겠죠? 위상 변화 볼까요? 이렇게 투과는 그대로. 자, 첫 번째면 1.38 뒤집어져. 두 번째면 1.38, 1.49 또 뒤집어져. 동일 위상이네. 동일 위상 확인됐죠? 동일 위상이다. 그러면 동일 위상이니까 여기 이거를 D라고 잡았을 때 왔다 갔다 그러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왔다 갔다 END 거리 차이가 반파장애. 동일 위상이니까 짝수배일 때 보강이죠. 짝수배니까 0, 2, 4, 6 가능하죠. 첫 번째 D를 구하는 거 이렇게 2, 4, 6 가능하죠? 맞나요? 잘못 말했죠. 왜? 반사광선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상쇄간섭이죠. 상쇄간섭.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큰일 날 뻔했어. 상쇄간섭이니까 2가 아니고 뭐라고 해줘야 돼요? 1. 또 그 다음에 3. 또 5, 7. 자, 반사광선을 최소화해라. 투과광선을 최대해라. 같은 편이죠? 그러면 상쇄간섭 조건이니까 동일 이상이라고 그러지. 얘는 아까 봤죠? 첫 번째 면에서 뒤집어져. 두 번째 면에서 뒤집어져. 동일 이상이니까 상쇄간섭 거리차이가 반파장이 홀수배일 때죠. 홀수배일 때. 그러면 첫 번째 D는 얼마야? 이렇게. 첫 번째 D는 4n분의 람다라고 하면 되겠네. 됐어요? 첫 번째 그렇게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이게 3이죠. 3 이제. 여기 3. 3으로 할게요. 3.
그러면 두 번째 D는 얼마냐고? 두 번째 D는 2n분의 2 넘어가니까 4n분의 3 남다 하면 되겠죠. 4n분의 3 남다. 여기 갈 때까지 가. 세 번째 거 볼까요? 세 번째. 여기 거 얼마가 들어가야 돼, 이제? 3이 아니고 5가 들어가면 되겠죠. 5. 그럼 역시 D는 4n분의 5 람다가 되겠죠. 자, 첫 번째 거 구하면 그 다음에 3배, 5배 정도 된다는 얘기죠. 3배, 5배. 됐나요? 3배, 5배.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4n분의 람다니까 4 곱하기 1.38 람다가 552. 아이씨, 얼마일까요? 자, 감을 잡습니다. 4 곱하기 1.38이니까 4, 8에 32가 나오죠. 2. 3이니까 32, 15. 550이죠? 그러면 일단 요거네. 첫 번째 답 100. 그 다음에 300. 1357. 에이, 1357 나왔네. 그래서 얘는 1, 3, 5, 7 가능하죠? 될 수 없는 것은 2번이 되겠네. 뭐 어떤 공식으로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하나씩 개념을 위해서 하나씩 따지는 연습으로 한번 해본 것 뿐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1357, 2468. 눈치챈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는 문제에서 막의 두께 중에서 최소 두께를 물어볼 수 있죠. 최소 두께. 그러면 1,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혹시 문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숫자가 복잡하다 믿어. 분명히 단순하게 계산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아니면 계산기를 써야 되는데 어차피 국시는 계산기를 못 쓰니까. 이 문제 5번, 0번, 학번 끝자리가 5번, 0번인 분은 이게 과제입니다. 자, 5주차는요. 주구장창 간섭에 관한 문제를 연습했습니다. 주구장창 연습을 했어요. 되겠죠? 다시 한번 이제 과제에 관한 얘기를 해봅니다. 과제하는 방법. 학번 끝자리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죠? 너네들이 짝짝이 이렇게 되죠? 5부제니까 5부제. 우리 생년월일로 안 하고 학번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문제를 어디 쫙 풀어봤어. 문제 앞번호가 25번이에요. 그럼 5번이죠. 5번이니까 5번과 학번 끝자리 0번인 분은 요 문제를 적고 노트에 적고 풀이를 하고 답을 적고 이렇게. 자,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 또 가면 20번 문제가 있지. 20번 문제. 20번 문제가 0이니까 이 문제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3번, 8번인 분이요. 문제 끝자리가 3, 8인 문제를 싹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 자, 1번, 6번인 분은요. 문제 번호가 몇 개 있죠? 우리 계속 문제를 연습했죠? 그 끝번이 1번과 6번인 문제를 과제로 내주는 거야. 이게 더 어려워.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 문제 2번, 7번. 이 사람들은요. 문제 끝자리가 2번과 7번인 문제를 적고 풀고 해설하고 그래서 그걸 쫙 모아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야 돼. 문제가 꽤 많습니다. 직접 풀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베끼기도 뭐하고 수업 만들어서 사람들도 문제를 적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귀찮아도 3주차, 4주차에서 강의를 쭉 들었던 분들은요. 5주차 문제를 비교적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좀 어렵더라도 조금 연습을 해주시면 뭐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